여러분, 얼마나 잘 타야 자전거로 100km 라이딩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루 30분씩 자전거 타면 요요 분신 같은 똥배도 빠지고 100km 라이딩 정도는 쉽게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전거를 시작하고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탔어요. 회사 끝나고 밤에도 새벽에도 비 오면 헬스장에서라도 매일 탔죠. 사실 매일 탄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10분만 타도 땀이 뻘뻘 나고 특히 이 엉덩이가 곤장으로 두드려 맞는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멀리 달리면 무릎도 시큰시큰이니까 자연스럽게 자전거 팔고 런닝화 살까? 라는 고민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신기한 게 라이딩만 나가면 느껴지는 이 힐링감, 속이 뻥 뚫리는 이 머리가 맑아지는 그 느낌 때문에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한 달 타면 100km는 우습다 라는 주변 얘기랑은 달리 저는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30km도 힘든 상태고 통증들도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내 궁뎅이가 잘못됐나? 아니면 내 체력이 진짜 쓰레기인가? 이런 의심이 끊임없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의지 부족도 체력 부족도 아니었어요. 바로 방법이 틀렸던 거더라고요. 하루에 무작정 30분에서 1시간씩만 타는 걸로는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통증, 늘지 않는 거리, 매일매일 지치는 체력,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타도 장거리 라이딩은 불가능한 게 사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중년 라이더가 가장 많이 겪는 세 가지 장거리 실패의 원인과 그걸 확실하게 극복하는 실천 전략들 제가 콕 집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럼 30km도 힘든 분들, 100km로 거뜬하게 달려보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본격적인 영상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얼마나 먼 거리 달려보셨나요? 요즘 자전거 입문하시는 분들 보면 국토종주 속초 라이딩 이런 거 보고 나도 한번 도전해봐 하고 100km 코스 찍고 출발하시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맞아요. 대부분이 30km도 안 탔는데 이 엉덩이 니킥 한 100대쯤 맞은 것처럼 아프고 손목이며 무릎이며 찌릿찌릿한 신호가 오죠. 여기에 허리까지 아프면 진짜 아무리 강철 멘탈이라도 라이딩 내내 머릿속에 콜벤 번호가 뭐더라 라는 생각만 하게 되죠. 아니, 매일같이 꾸준히 타기도 하고 코스도 완벽한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경기 전에 시즌 훈련 하잖아요. 장거리도 똑같아요. 우리 몸을 장거리에 최적화되게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2017년 국제 스포츠 생리학 저널에 따르면 장거리 운동 지속 능력은 최소 6주에서 8주간의 저강도 훈련 반복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작정 한 번에 100km 라이딩 하는 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득보다는 실이 많은 무리한 도전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매일 혹사하거나 똑같은 강도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주는 20km씩 주 2회, 그리고 둘째 주는 40km로 늘려가기, 셋째 주는 50km 도전.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속도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볍게 50km만 달려주면 돼요. 그리고 넷째 주가 되면 80km를 달리거나 또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타는 걸 목표로 하고 달리면 정말 힘들이지 않고 1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장거리는 체력 싸움이 아니라 적응 싸움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매일같이 죽을 힘 다해 타면 되잖아 하시는 분들 꼭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식에는 장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근지구력이 쌓이니까 근육통, 통증도 줄고 장시간 안장에 앉은 자세에 익숙해져서 엉덩이도 더 안 아프고 장거리를 가도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감이 바로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빵댕이가 귀신같이 30km만 가면 반응했는데 이걸 알고 최대한 이쯤에서 서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댄싱을 섞어주니까 거짓말처럼 통증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100km 타본 사람은 이후에 7, 80쯤은 그냥 조깅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직장인들이 매일같이 시간 내서 타기 힘들죠. 난 진짜 시간 없어서 이렇게 절대 못 타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평일엔 30분 로라 타기 또는 고정 로라를 타고 주말에는 4에서 60km 목표하고, 그리고 매달 한 번쯤 지정해서 100km에 최대한 도전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한 달 만에 장거리 완주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장거리 라이딩은 열정 하나로 되는 운동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훈련시키는 스포츠입니다. 처음부터 100km는 백날 의욕으로 타봤자 실패 확률 99%, 매일 똑같은 강도로 타는 건 실패 확률 80%, 하지만 20km씩 쪼개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려서 타다 보면 몸이 알아서 준비가 되니까 시간 대비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여러분, 자전거 탈 때 통증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체력 달리는 건 정신력으로 버텨본다 하지만 이 궁뎅이 아픈 안장통이나 손목 저림과 무릎 찌릿함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건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전거 즐기려고 타는 건데 이런 통증 하나라도 찾아오면 진짜 생 지옥이 따로 없어요. 몇 킬로미터 남았는지라는 생각보다는 여기서 콜밴 부르면 요금이 얼마지? 라는 생각밖에 머리에 안 들더라고요. 실제 전문가 분석, 미국 물리치료협회 APTA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 입문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통증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위가 안장통, 2위가 손목 저림, 3위가 목 결림 또는 허리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피팅이 잘 받은 사람들이라도 자전거 처음 타면 누구나 이런 통증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그 이유는 바로 그 자세를 평소에 너무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자전거 탈 때처럼 요상한 자세를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하나요? 아마 그런 자세로 지내면 금방 사이코 소리 듣겠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 피팅입니다. 사실 이건 100번 말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요. 최소한 안장 높이, 앞뒤, 위치 조절 잘해도 안장통의 90%는 해결이 가능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간과하고 그냥 감으로 편한 대로 세팅을 하고 타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무조건 전문숍을 추천드리지만 만약 이런 돈이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 세팅의 기준을 정리해둔 무료 PDF 파일을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시면 필요하신 분들만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유연성 훈련입니다. 대부분 초보자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라이딩 시작할 때 스트레칭 없이 그냥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햄스트링, 대둔근, 척추, 기립근 같은 부위의 스트레칭은 필수예요. 그리고 이런 스트레칭은 하고 안 하고 효과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라이딩 전에 그리고 장거리 라이딩을 간다면 라이딩 중간중간 이런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같이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일수록 라이딩하면서 쌓인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은 진짜 꼭 해줘야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스트레칭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인데요. 앞서도 언급드린 대로 우리가 통증을 겪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적응이 안 된 부분들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런 불편한 자세가 적응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자세를 유지시켜 줘야 합니다. 몇몇 분들은 피팅을 받았는데도 안장통 안 없어진다고 잠시 타보다가 안장 높이 바꾸고 이 안장 저 안장 바꿔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안장통에는 피팅을 무시하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불가능하죠. 보통 올바른 피팅이라면 길어야 2주가 안 돼서 안장통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안장통만 극복하면 이 중심이 확 잡히니까 페달링도 좋아지죠. 그리고 이건 저만의 통증 없앴던 몇 가지 팁인데요. 요요 민망해 보이는 쫄쫄이 바지 있죠. 이걸 빕숏이라고 하는데 이거 안 입고 장거리 라이딩? 그건 진짜 자학이라 말할 정도로 효과 좋고 확실하죠. 생각해보면 누구나 입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리고 핸들을 꽉 잡고 라이딩하거나 체중을 기대는 분들,
이것도 통증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이고요. 자전거라는 게 자세만 잘 잡아도 통증의 반 이상은 확 줄어요. 이런 자전거 자세에 대한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도 더 심도 있게 다뤄볼 테니까요. 구독하셔서 가장 먼저 정보 받아보시고요. 마지막은 페이스 조절입니다. 여러분, 난 글렀어.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가. 이 말 장거리 탈 때 후반에 퍼진 분들이 99%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체력이 아니라 페이스 조절 실패라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 보면 매번 똑같은 실수를 똑같이 해요. 그래서 간단한 원리를 하나 알아두면 좋은데요. 장거리 라이딩 후반부에 갑자기 근육이 필요해지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쓸 때 초반엔 글리코겐이라는 탄수화물 연료를 주로 씁니다. 이걸 막 쓰다 보면 후반부에는 지방 전환도 느리게 되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에너지가 고갈되죠. 후반부의 에너지 고갈은 즉 근육의 동작이 멈추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많은 자료들을 보면 장거리 지속 운동의 경우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내에서 페이스를 유지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요. 즉 초반엔 8, 90%로 질주하다가 후반에 퍼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6, 70%로 간신히 끌고 가야 나의 체력의 100%를 모두 사용해 완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100km 라이딩에 내 체력 100%만 잘 나눠 써야지 하지만 보통 때보다 긴 거리를 간다면 100%가 아니라 60에서 70%의 체력만 써야 겨우 100km를 완주할 수 있는 체력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예전엔 똑같았어요. 처음 랜도너스 200km 도전할 때 초반 50km를 체력의 90%로 냅다 달렸어요. 100%만 안 넘으면 오버페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과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80km 지점에서 진짜 다리에 벼락 맞은 줄 알았어요. 진짜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근육이 찌릿하더니 다리를 드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그날 진짜 콜밴비만 한 12만원 정도 냈던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페이스 조절해야 할까요? 딱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10에서 20km에는 이거 너무 느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예열을 하면서 달려보세요. 그리고 20에서 80km는 야 조금 심심한데 탈만은 하네 라는 이 정도. 그리고 80km 이후는 살짝 힘들지만 아직 탈만해. 이렇게 하면 90% 성공입니다. 특히 초반 20km 웜업처럼 여유있게 타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잘 타는 뛰는 놈 위에 난 놈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냥 건강하게 즐겁게 장거리 라이딩 준비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심심할 수 있어도 목표에 확실하게 100% 에너지 다해서 완주와 성취감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페이스 조절을 해보세요. 여기에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이 심박계 있는 분들 최대 심박수 65에서 70% 선으로 유지하면서 타거나 심박계 없는 분들은 옆 사람과 말할 수 있을 정도면 오케이입니다. 만약 숨 넘어갈 듯한 강도면 바로 탈락, 게임 아웃이죠.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 자전거 타면서 피할 수 없는 통증의 큰 원인은 내 몸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직 그 동작이 익숙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이건 연습하면 좋아지고 조금씩 타면 익숙해지고 스트레칭하면 훨씬 편해집니다. 장거리를 아프지 않게 타고 싶다면 타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시간도 꼭 챙기세요. 그리고 자전거 타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안전하게 라이딩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특히 자전거에서 최소한이지만 최대한의 안전용품이 자전거 헬멧 착용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비싼데 검증 안 되고 썼는데 우주선 같은 그런 이상한 헬멧 말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검증된 피탄 헬멧으로 안전도 뭣도 함께 챙겨보시고요. 오늘도 자전거가 주는 힐링감으로 무료한 삶의 큰 힐링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어려운 점들이나 원하는 주제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번거롭게 시간 할애할 부분들을 제가 딱 정리해서 알기 쉽게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상 오늘의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